당신은 곧 모든 걸 잃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면 죽을 날이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딱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곧 모든 걸 잃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려던 새벽이었다. 마을에는 아직 달구름도 퍼지지 않았고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전설의 좋아요 고향이 될수 있도록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풀어보리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숨죽인 채 문 안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아이고, 아이고. 젊은 여인의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 울음 사이로 이상하게도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지 마세요. 오늘 해 지기 전에 돌아가실 거예요.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집 안에는 이제 막 7살이 된 아이 도윤이가 있었다. 도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울며 태어날 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또렷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다. 눈이 사람 눈이 아니야. 하지만 그저 소문일 뿐이었다. 진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처음은 마을 노인이었다. 도윤이는 길가에 앉아 있던 노인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노인은 웃으며 물었다. 왜 그러느냐? 도윤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오늘 밤에 돌아가세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철없는 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마을 어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도윤이가 말을 하면 그대로 일이 벌어졌다. 저 아저씨 다칠 거예요. 그날 나무에 깔렸다. 저 집 불나요. 사흘 뒤 불이 났다.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을 피했다. 아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기함이었다. 그 다음은 불안이었다. 그리고 결국 공포가 되었다. 저 아이 사람 아니야. 귀신이 붙은 거야. 저걸 그냥 두면 마을 망한다.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어느 날 도윤이가 우물가에 서 있었다. 물 위를 들여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안악이 물었다. 거기서 뭐 하니? 도윤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이 우물 곧 사람 먹어요. 그날 저녁 어린 아이 하나가 우물에 빠졌다. 그 사건 이후였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바뀐 건 더 이상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았다. 쫓아내야 해. 저건 재앙이야. 저 아이 때문에 다 죽어.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도윤이의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쿵쿵쿵.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밖에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서 있었다. 아이 내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 마을에서 못 키워. 당장 내보내. 어머니는 문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제 자식입니다. 그때였다.
어머니의 뒤에서 도윤이가 걸어 나왔다. 아이는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떠나면 여기 있는 사람 절반은 죽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봐라, 협박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이를 악물었다. 지금 당장 내쫓아. 돌이 날아왔다. 툭. 도윤이의 어깨에 맞았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만하세요, 제발.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돌이 하나, 둘 더 날아왔다. 도윤이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괜찮아요, 어머니.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으면 더 많이 죽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니, 그게.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시선을 멈췄다.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내였다. 사람들을 모은 장본인이었다. 도윤이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 제일 먼저예요. 순간 사내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도윤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불었다. 횃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 중 몇몇이 뒤로 물러났다. 처음이었다. 아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아이의 말을 믿기 시작한 순간은 그날 밤 도윤이는 마을을 떠났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때문이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마을을 떠난 뒤 길은 길이 아니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길, 짐승 발자국만 남은 흙길, 밤이면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숲. 도윤이와 어머니는 그 길을 걸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혹시 누군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혹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윤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뒤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는 멈칫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래도 집이었는데. 도윤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거긴 더 이상 집 아니에요. 그 말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밤이 되면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다. 또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주막을 발견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윤이가 먼저 문을 열었다. 끼익. 문 안에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다. 그 순간 주막 안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도윤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사람씩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뭐야, 저애. 눈이 왜 저래? 수군거림이 퍼졌다.
그때였다. 도윤이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좋은 비단옷을 입은 사내였다. 손에는 반지, 허리에는 장식된 칼.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도윤이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도망치셔야 돼요.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 했느냐? 도윤이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지금 나가야 살아요. 사내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어린 것이 겁도 없이.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도 돼요. 그리고 덧붙였다. 곧 없어질 거니까. 순간 주변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야, 말 조심해. 미친 거 아냐? 하지만 사내는 웃었다. 낮고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없어진다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도윤이 앞까지 걸어왔다. 내가 사라진다고?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나는 이 고울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주막 주인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대감 나리 아이가 몰랐어. 하지만 사내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도윤이를 내려다봤다. 내가 본다는 게 그거냐? 도윤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얼굴 너머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미 시작됐어요. 뭐가? 당신이 무너지는 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소리가 터졌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숨이 가쁜 병사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대감 나리, 큰일 났습니다. 주막 안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사내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병사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했다. 지금 관아에 불이 났습니다. 순간 사내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 장부랑 금고가 있는 곳이 전부 타고 있습니다. 주막 안이 술렁였다.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불이 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거긴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숨기고 있던 것,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사내는 천천히 도윤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도윤이가 말했다. 지금 나가야 산다고. 사내의 손이 떨렸다. 처음이었다. 그가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진 건.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다. 이건 우연이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럴 리 없다, 이건. 도윤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사내의 심장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제부터 더 잃어요. 그 순간 사내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술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도윤이를 아이가 아니라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사내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 등을 돌렸다. 가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병사들과 함께 급히 주막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잠시 후 주막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진짜냐 저거? 다른 사람이 작게 말했다. 아까 그 대감 저렇게 가는 거 처음 봤어. 시선이 다시 도윤이에게 모였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그때 주막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다. 주막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나도 보이느냐? 짧은 침묵. 도윤이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주막 주인의 얼굴이 풀렸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도윤이는 말을 덧붙였다. 근데 그 대감이 다시 오면 주막 주인의 표정이 다시 굳었다. 그때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막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다. 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는 느끼고 있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아이의 말이 아니라 무언가가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밤 주막에는 아무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작은 기척 하나에도 몸이 움찔했고 문이 바람에 삐걱거릴 때마다 누군가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 아이 때문이었다. 도윤이는 주막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미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눈은 감겨 있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어둠을 보고 있었다. 마치 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새벽이 오기 직전이었다. 주막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두두두두.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았다. 일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까워졌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떴다. 누군가 속삭였다. 왔어. 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다. 하나, 둘, 셋. 10명이 넘었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주막 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물건을 고르는 눈이었다. 그리고 곧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어젯밤 그 산에 대감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핏기가 사라졌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도윤이를 발견했다.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막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도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다가오는 걸 보고 있었다. 대감이 바로 앞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 나와라. 어머니가 움찔하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왜 그러십니까, 아이입니다. 대감의 눈이 어머니를 향했다. 차갑게 식은 눈이었다. 아이? 그는 비웃듯 중얼거렸다.
저게 아이로 보이느냐. 그 한마디에 주막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감은 다시 도윤이를 내려다봤다. 내가 어제 한 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맞았다. 주막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관아가 탔다. 대감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장부도 금고도 전부 사라졌다. 그는 이를 꽉 물었다. 우연이라 생각하려 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낮게 말했다. 근데 아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더 세게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닙니다. 저 아이가 뭘. 입 닥쳐. 대감의 말이 떨어지자 뒤에 있던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칼자루를 쥔 손이 보였다. 위협이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대감은 다시 말했다. 너 사람 얼굴 보면 안다 했지.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대감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럼 봐라.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다 말해봐라.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도윤이에게 꽂혔다. 아이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미 시작됐어요. 대감의 눈이 흔들렸다. 또 그 말이냐. 도윤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무엇이? 짧은 침묵. 그리고 당신이 숨긴 것들이요. 순간 대감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건 분노도 위협도 아니었다. 정확히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뭔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버린 순간이었다. 대감이 이를 악물었다. 잡아. 짧은 명령이었다. 뒤에 있던 사내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났다.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손이 뻗어왔다. 거칠게. 망설임 없이. 그 순간 도윤이가 말했다. 지금 손대면 여기 있는 사람 셋 죽어요. 사내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정확히. 한순간 멈췄다. 아주 짧은 틈이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셋. 누구지? 나일까? 그 짧은 순간에 공포가 퍼졌다. 대감이 소리쳤다. 멈추지 마. 잡아. 하지만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였다. 쿵.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주막 한쪽에서 사내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다가갔다. 야, 일어나. 하지만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다. 죽어 있었다. 순간 주막 안이 뒤집혔다. 지금 뭐야? 방금 멀쩡했잖아. 그때 또 한 명이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쿵. 숨이 끊겼다. 비명소리가 터졌다. 으아악. 도망쳐. 사람들이 문으로 몰려갔다. 엉키고 밀치고 넘어졌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대감은 가만히 서 있었다. 눈앞에서 두 명이 죽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를 봤다. 아이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얼굴로. 그 순간 대감은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재앙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만 눈이 풀려가고 있었다.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셋. 그 한마디였다. 대감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완전히 꺾인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사람을 죽이는 아이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다. 건드리면 끝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없애려 했다. 몰래, 조용히,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대감이 있었다. 살려두면 내가 죽는다. 그의 눈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두려움과 광기가 뒤섞인 눈. 반드시 없애라. 명령이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그날 밤 주막을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을 쫓는 것이 있었다. 사람이 아니었다. 의도였다. 죽이려는 의도. 도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도윤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로부터 한 계절이 지난 뒤였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아이, 본 사람은 다 죽는다더라. 아니야, 죽을 사람만 보인대. 대감이 사람 풀어서 찾고 있다더라. 사람들은 입으로는 부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끊긴 절 하나가 있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불상은 반쯤 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도윤이와 어머니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눈을 감지 마라. 낡은 목소리였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도윤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드디어 왔구나. 그 노인은 떠돌이 같았다. 스님 같기도 했고, 무당 같기도 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도윤이는 그를 처음 본 날부터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라. 노인이 말했다.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말하면 그게 더 빨리 온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도윤이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럼 안 보면 되잖아요. 아이의 말에 노인이 웃었다. 그게 되느냐?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였다. 사람 얼굴 위에 겹쳐지는 무언가. 흐릿하지만 분명한. 노인은 바닥에 나뭇가지를 하나 그었다. 이건 사람의 길이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를 더 그었다. 이건 내가 본 길이다. 두 선은 비슷해 보였지만 조금씩 달랐다. 사람은 하나의 길로 가지만 너는 두 개를 본다. 노인의 눈이 깊어졌다. 문제는 그가 나뭇가지를 톡 건드렸다. 내가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는 거다. 도윤이는 그 선을 가만히 바라봤다. 제가 죽이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넌 보여주는 놈이다.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사람은 보고 나면 선택을 바꾼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무거웠다. 도윤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말을 줄였다. 사람 얼굴을 봐도 입을 다물었다. 보여도 말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런 아이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절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발자국이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노인이 눈을 떴다. 도윤이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왔구나. 노인이 낮게 말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저를 에워쌌다. 불빛은 없었다. 소리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살기가 느껴졌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쾅. 찾았다. 낮은 목소리였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도윤아.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이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 사내들이 다가왔다. 칼이 드러났다. 빛이 번뜩였다. 그 순간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 아이 건드리지 마라. 사내 하나가 비웃었다. 늙은이 비켜라. 노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건드리면 그의 눈이 번뜩였다. 다 죽는다. 그 말에 사내들의 움직임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곧 웃기지 마라. 칼이 휘둘러졌다. 그 순간 도윤이가 입을 열었다. 왼쪽부터 세.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말하지 말라 했을 텐데 이미 늦었다. 첫 번째 사내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 두 번째 사내가 목을 붙잡고 쓰러졌다. 세 번째 사내가 뒤로 넘어갔다. 순식간이었다. 나머지 사내들이 뒤로 물러났다. 공포가 눈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게 뭐야? 그때 도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말했다. 이제 안 참아요. 그 말은 지금까지와 달랐다. 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말이었다. 노인이 그걸 느꼈다. 멈춰라.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사내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당신 발.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다리가 꺾이며 쓰러졌다. 당신 숨. 또 한 명이 목을 붙잡았다. 당신. 노인의 외침이 터졌다. 그만해라. 그 순간 도윤이의 말이 멈췄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살아남은 사내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났다. 그리고 도망쳤다. 완전히. 절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도윤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로요? 노인의 눈이 깊어졌다. 사람들 사이로. 짧은 침묵. 그리고 도윤이가 말했다. 가야죠.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도망치던 아이는 없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 길이구나. 며칠 뒤 한 소식이 퍼졌다. 그 아이가 돌아온다. 도망치던 존재가 아니라 돌아오는 존재로. 그리고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도윤이는 스스로 길을 나섰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권력이 있는 곳으로, 그 대감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봐야죠. 도윤이가 다시 그 고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먼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느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시장 한복판이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가장 시선이 모이는 곳. 도윤이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피하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지나가는 아이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멈췄다. 그리고 다시 봤다. 저의 그 한마디가 퍼지기 시작했다. 저거 그 애 아니야? 그 죽는 날 본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인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멈췄다. 시선이 모였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 길이 열렸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때였다. 멀리서 군사들이 나타났다. 갑옷 소리가 울렸다. 철컹철컹. 사람들이 더 크게 갈라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 대감이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얼굴은 더 말랐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더 집요해졌다. 도윤이를 보는 눈.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시장 한복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대감이었다. 돌아왔구나.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대감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다. 도망쳤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왜 돌아왔지? 짧은 침묵. 그리고 도윤이가 말했다. 끝내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다. 대감의 눈이 흔들렸다. 끝. 그는 피식 웃었다. 누가 누구를 끝내겠다는 거냐. 그 순간 도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이미 끝났어요. 조용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볍게 듣지 못했다. 대감이 이를 악물었다. 또 그 소리냐. 그는 손을 들었다. 뒤에 있던 군사들이 동시에 긴장했다. 오늘은 끝까지 보자. 도윤이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한참을 아주 길게 바라봤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감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웃음, 그 다음은 짜증, 그리고 불안, 마지막에는 공포였다. 왜? 대감의 입이 떨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도윤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말 안 해요. 순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왜냐하면 도윤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이미 다 드러날 거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길 비켜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관아 쪽에서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숨이 가쁜 얼굴들.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대감 나리. 그들이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또 뭐냐?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쳤다. 숨겨둔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대감의 눈이 흔들렸다. 불탄 줄 알았던 장부 일부가 살아있습니다. 거기 적힌 내용이 그의 말이 끊겼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전부입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파장이 퍼졌다. 세금 빼돌린 거. 백성들 재산 빼앗은 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름까지. 수군거림이 아니라 분노였다. 대감이 뒤로 한 발 물러났다. 거짓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도윤이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대감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꽂혔다. 당신은 도윤이가 말했다.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누군가 돌을 던졌다. 툭. 대감의 어깨에 맞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우릴 속였어. 우리 돈을, 우리 가족을. 대감이 뒤로 물러났다. 군사들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분위기가 뒤집혀 있었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조용하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대감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입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쥐고 있던 것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 날아들었다. 툭. 처음엔 하나였다. 그리고 둘, 셋.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울면서 소리쳤다. 내 아들 돌려내. 우리 집안 망친 게 누구냐?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거냐? 대감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물러날수록 사람들은 더 가까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아니다, 난. 그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난 나라를 위해 아무도 듣지 않았다. 군사들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지금 이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대감의 시선이 다시 도윤이에게 향했다. 너.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다 꾸민 거지.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의 끝을. 대감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사람들 틈을 밀치고 도윤이 앞까지 다가왔다.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는 그를 바라봤다. 이번에도 그의 얼굴 너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입을 열지 않았다. 대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왜 말 안 하지? 도윤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잔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당신은 이미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선택했으니까. 그 순간 대감의 다리가 풀렸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누군가는 그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소리쳤다. 그리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날 이후 대감은 더 이상 대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났고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가 쌓아 올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권력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남았다. 며칠 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더 쉽게 믿지 않았고 더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도윤이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니? 도윤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직 많아요. 뭐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말을 멈춘 게 아니구나. 바람이 불었다. 도윤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사람 얼굴을 보면 끝이 보이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끝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어떤 끝이 오는지 세상이 스스로 보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어디선가 보고 있대. 말은 안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대. 누군가는 웃어 넘겼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할 때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순간 손이 멈췄다. 그게 두려움이든 양심이든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되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이미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멈추지 않았다. 어디론가 계속 걸어갔다. 말하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보게 된 아이.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끝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짧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